먼저 우리 심우석 상면 주민자치 회장님의 개회 선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면 주민자치 회장 심우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가평군 주민자치회 시군 출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 및 가평군 상면 주민자치회 운영 실칙 제19조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상면 주민총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하 국민의회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이렇게 많이 바쁘신 중에도 상면 주민자치회를 응원해 주시기에 참석해 주신 대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평군 소태원 군수님을 대신하여 가평군 행정복지국 김구태 국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군 군의회 최진용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군의회 양재성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의회 임강현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면 주민자치위원장님이신 김상석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상면에 수장님으로 계신 이성경 위원장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면 지도자협의회 원익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 분야의 박정희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내빈 소개는 마치고요. 이상현 우리 가평구에 이상현 자치위원장님이시고 6개 읍면 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상현 위원장님 지금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밖에 이제 우리 마을 분녀 이장님들이나 분녀회장님들, 단체장님과 임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석해 주셨으나 시간 관계로 일일이 소개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면 주민자치회 심우석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와주시고 내분들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군정에도 바쁘시고 또 농사일도 바쁘실 텐데 내분 여러분께서도 많이 와주시고 주민
여러분께서요, 어르신들도 많이 와주시고 주민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상면 주민자치회가 출범한 지 지금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한번 되짚어 보고 또 내년 계획 방향 설정도 다시 하고 이런 오늘 주민총회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면 주민자치회는 마을에서 이장협의회나 새마을협의회, 아니 새마을분여회, 체육회 등 유관 단체와 같이 협력하고 항상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상면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그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회의가 오늘 길어질 관계로 제 인사 말씀을 이걸로 마치고 다시 한번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요, 서태원 가평 군수님을 대신하여 김구태 가평군 행정복지국장께서 제2회 상면 주민총회를 축하하는 축사를 내주시겠습니다. 먼저 힘찬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군청 행정복지국장 김구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상면 주민자치회가 가평군에 사실 처음으로 작년부터 시범 실시해서 저희 군에서는 이게 중요한 행사에 저희 군이 강제를 하시기로 돼 있었는데 또 불가피한 일정이 또 생기는 바람에 제가 대신 온 거를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군수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상면 주민 여러분, 상면 주민자치회 제2회 주민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일상생활 중임에도 상면 주민자치회 주민총회를 준비하신 심우석 상면 주민자치회 회장님과 주민자치회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신 최종용 군의회 의장님, 양재성 군의회 의원님, 윤강현 도의원님, 또한 6개면 주민자치회 위원장이신 이상현 가평군 주민자치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면은 2020년도부터 주민자치회 전환을 준비하여 어느 지역보다 빨리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고 위원님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면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전환을 발판으로 삼아 금년에는 4학의 의원이 주민자치회 전환을 신청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가평군 6개월면 전체가 운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듯 상면이 우리 지역에서 변화하는 주민자치의 본보기가 된 것에 대해 무한한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면 주민자치회에서는 2022년도에 6개 사업이 선정되어 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늘 제2회 주민총회를 통해 2023년도 사업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사업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도움이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을 있는데 상면 주민자치회가 앞장선다면 상면은 살기 좋고 행복한 마을로 발전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상면이 발전과 주민의 정치 역량이 향상될 수 있는 좋은 의견들이 공유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회장님을 비롯한 거의 모든 분들이 생업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어 주민자치 활동에 헌신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면 주민자치 주민총회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주민자치의 무한한 발전과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가평군의회 최종용 의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평군의회 최정훈입니다. 먼저 제2회 주민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주신 우리 심우석 회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쁜 일정에도 함께 해주신 우리 김구태 시장님, 양재석 의원님, 도의원님, 임강현 도의원님, 그리고 우리 이상현 위원장님, 이상석 위원장님, 그리고 이장님, 분야회장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가평군에서 이 상면이 최고 먼저로 주민자치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상면이 모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른 읍면도 하지만은 여러분이 잘해 주셔야 가평군 전체 주민자치회가 잘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평군 의회에서도 주민자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양재성 의원님하고 저하고 열심히 해서 상면 주민자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지? 다음은 경기도 의회 임광현 도의원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힘차게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가평군 도의원 임강현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가평군의회 최정영 회장님께서 각 VIP 인사분들을 일일이 호명해 주셔서 인사를 드려서 저는 생략하고요. 아울러 이 주민총회는 우리가 영국에서부터 스위스까지 각자 유튜브에서도 보셨겠지만 특히 덴마크나 루셈부르크에서는 큰 광장에 모여서 주민 전체가 정말 아주 심각하게 마을의 미래와 육성을 고민하고 남녀노소 함께 축제 분위기로 총회를 열곤 합니다. 아울러 유인물을 보니까 우리 상면의 주민 자치 예산이 3천만 원을 갖고 시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경기도 의회는 마을 활성화와 마을 총회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공모 사업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문화체육 관광의 상임위에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내용에서도 문화관광 부분에 사업이 많으시네요. 이런 부분에 경기도 도의회 의원으로서 상면의 무한한 발전과 또 상면 면민들의 삶의 질에 역시 높이는 부분은 그 예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울러 더불어서 상면의 조직 편제를 보니까 6개월면 어느 것보다도 상당히 월등한 조직 편제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는 결국에는 상면을 넘어서 경기도를 넘어서 전국에서 최고의 주민자치회로 손꼽히지 않을까 하는 큰 기대를 하면서 인사에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 저희 상면에 바로 직전에 면장님이셨고 현재 자치행정과 과장님으로 계시는 이혜곤 과장님을 제가 깜빡 일어서셔서 인사를 한번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네, 축사를 해주신 대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올해 국민대상을 수상하신 김성태 자치위원장님께서 상면에 대한 일반 현황과 상면 주민자치 구성에 대한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네, 상면 주민자치위원 김성태입니다. 인사합니다. 상면 주민자치의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면 지역 특성의 조정천의 서쪽에 위치하며 37번 국도가 남북으로 가로지르고 있으며 법정 10개리 중 7개리가 37번 국도를 사이에 두고 형성되어 있습니다. 수변과 산림이 조화되어 자연 경관이 수려한 관광 휴양지이며 조정천, 충령산, 서리산 등 천혜의 자연 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정지역으로 고품질의 무공해 농특산물이 생산되고 잣, 포도, 난, 배, 보로세스의 표고 등 유명 농특산물의 생산지이나 면 소재지가
도정면 소재지와 인접하여 상권이 미형성되어 있으며 주민 생활권의 이원화로 생활 편익 시설이 도정면 소재지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상면 일반행에서 인구와 세대수는 상면 인구는 총 5,777명 중에서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1,945명으로 3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면은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갔다고 볼 수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법정리가 10개이고 행정리가 14개이며 총 면적은 100.6 제곱킬로미터인데 그 중에서 임야가 78.7 제곱킬로미터로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학교는 유치원이 3개소, 초등학교 3개소, 문화재가 5개, 골프장이 2개, 체육시설이 1개소, 그리고 등록된 차량은 3,145대가 되겠습니다. 상면 주민자치회의 의원은 총 30명인데 남녀 비율은 남자가 21명, 여자분이 9명, 나이는 60세 미만이 13명이고 60세 이상은 17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자치회 경력은 반반으로서 기존에 하시던 분과 현재 새로 신규로 가입하신 분이 반반씩 되겠습니다. 상면 주민자치회 분과는 회장과 간사를 중심으로 해서 자치기획 분과, 마을 공동체 사업 분과, 문화관광 분과 3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면 주민자치회 운영은 정기적인 회의는 정례회의 월 1회, 분과회의는 월 1회에서 2회 정도, 임원회의는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자치계획 수행은 각 분과별로 마을자치사업 의제를 개발하고 실행하는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사에 따라서 마을자치 사업과 실행과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주민자유치 총회날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면 주민자치회 일반 현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의원님분들이나 내분 중에서 너무 일정이 바쁘신 분 계시면 지금 시간에 경과보고 마치고 그럼 이걸 다음은 올해 국민의 날 도민상을 정려화 상면 주민자치회 부의장님께서 2021년도 9월 9일 상면 주민자치회의 출범에서부터 현재까지 남짓한 상면 주민자치회 활동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회장 정화입니다. 상면 주민자치 주요 활동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에 주민자치 온라인 기본교육 6시간 입수한 우리 주민들께서 신청해 주셔서 주민자치 1차 모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9월에 걸쳐 주민자치 역량 강화 컨설팅을 하였고 9월 9일 날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을 하였습니다. 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주민자치회 운영세 예정과 임원 서출이 있었습니다. 2021년 9월 16일은 군수님으로부터 위촉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모습입니다. 다음에 9월 30일 날은 분과를 구성하였고 분과장을 선출하였습니다. 10월은 분과별 의제 개발과 워크숍을 하였고 14일은 간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9일 날은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하여서 정말 사는 어르신들, 도보노인들 사랑의 김장을 배달해 드렸더니 정말 받으시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4일은 1차 주민총회 준비위원회들이 모이기 힘써하는 상면 주민자치위원들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 10월 8일부터 12월 7일까지 마을자치사업 결정을 위한 사전투표 및 자치계획 선고를 했는데 3개 분과가 서로 자치 각자의 분과를 소개하는 모습입니다. 10월 8일 제1차
그러니까 작년이죠. 1차 상면 주민총회를 했는데 사물놀이로 길놀이를 했고 1차 주민총회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그 모습입니다. 다음 12월 8일은 제1차 상면 주민총회 모였던 그분들의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2월 14일 2022년 2월 14일 주민자치위원회 2차 13명이 위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6월에 돼지풀 제거 작업을 정말 열심히 하였어요. 이른 아침부터 주민자치위원들 모여서 열심히 하였습니다. 6월 27일에서 28일 주민자치 위원들 워크숍을 갔는데 강원도 고성으로 갔습니다. 행복이란 육도수 교수님의 열렬한 강의가 있었고 행복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김지훈 위원님의 사랑이 넘치는 강의를 듣고 행복할 수 있는 위원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다음 10월 4일 주민자치 11개 프로그램으로 정말 상면 어르신들이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뻤고 이런 활동을 보면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10월 4일은 행복 나눔 바자회 및 프리마켓을 개최하였고 제2회 상면 주민총회 사전투표 및 2023년 마을 자치사업 홍보를 하였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오셔서 한부 작성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4일에서부터 11월 2일까지 4회에 걸쳐 주민자치위원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8일 제1차 행복 목욕데이 한살이 어르신, 연하리 어르신들 21분을 목욕 봉사하고 식사 대접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남은 2022년도 주민총회 오늘 이후에 활동할 계획입니다. 11월 16일 11월 정례회 및 제2회 상면 주민총회 평가회를 가질 예정이고요. 23일 날은 주민자치 선견지 견학을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모범적인 마을, 활발히 지금 주민자치를 하고 있는 마을을 저희가 견학하고 워크숍을 가질 예정입니다. 12월 21일 12월 정례회의를 마치고 2022년도 모든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자치활동 경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이에 잠깐 우리 설악면 주민자치위원장님이신 신홍철 자치위원장님 어렵게 찾아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깐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오늘 바쁜 일정으로 우리 최정명 의장님과 김구태 국장님께서는 잠시 양해를 구하고 잠깐만요. 네. 지금 이 자리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아니고요. 네. 저분들이 들으셔야 예산이 왜 필요한가를 정확히 보고 가셔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시간을 정해갖고 오시면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뭐 저는 꼭 드려야 될 말씀이 있어서 순서가 하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말씀 들으신 대로 우리 이창호 문화관광가 위원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창호입니다. 오늘 제가 뭐 결례를 드린 거는요. 저희 문화관광분과에서 정말 할 일이 많은데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듣고 가셔서 최종혁 의장님이 정말 군정에서는 의원 중에는 최수장에 계시는 분이라 최종혁 의장님이 직접 들으시고 이게 왜 예산을 줘야 되는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네, 활동 보고에 앞서서 저희 문화관광분과에서 한 일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 근 50년간 저희가 서울 사람들 물 먹이느냐고 아무것도 못한 그 산하에 나무들이 쭉쭉 자라고 정말 이제는 관광 자원이 됐는데
그걸 한순간에 산불이라는 걸로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 주민자치원에서 그걸 막았습니다. 그걸 무슨 내용이냐면 저희 상동리의 그 골프장 뒤에를 보면 상동리가 옛날 화전민 밭이 있어서 뭐 한 몇천 평 정도 화전민 밭이 있나 봐요. 거기에 그 비박하는 사람들이 그 사이트에 올려서 주말이면 한 100여 대가 와서 거기서 비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는 1차를 타고 오지 않기 때문에 두세 명 타고 온다 그러면 매일 산속에서 주말마다 200명, 300명이 모닥불을 펴놓고 거기에서 음식을 해먹고 캠프파이어를 하고 그 주민들은 낙엽만 태워도 뭐 벌금을 내냐 그러는데 그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러고 산불이 났다 그러면 이 좋은 산화가 전부 다 지금 불바다가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 주민자치원에서 그거를 한 두 달가량 심혈을 기울여서 각 부서에 질의를 하고 해서 그거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지금 동참을 해주신 저희 심우석 자치회장님 그리고 위성경 위원장님 그리고 이제 자치위원님들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사이트에 뭐 폐쇄가 됐는지 뭐 두세 대도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냥 가만 놔뒀다 그러면 거기에 부지가 많기 때문에 아마 수백 대도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먼저 잘 막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먼저 자포울 이야기 표지판 설치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은 트렌드가 1000고지 이상을 올라가는 그런 산악이 아니고 다 노령화가 됐기 때문에 뭐 한 200~300고지 가볍게 트레킹 할 수 있는 그런 산악 둘레길이 지금은 정말 관광 자원화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도유림 산림환경연구소에 제 임강현 그때 도의원님도 참석해 주셨는데 회의를 가졌습니다. 저도 그 회의를 하고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가평군에 임도가 몇 킬로 정도가 개설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 근사치라도 한번 맞춰보십시오. 가평군 산악에 임도가 어느 정도 나 있는지 임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모르시겠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00km 이상이 나져 있습니다. 가평군 관내에 100km라 그러면요 서울을 왔다 갔다 올 수 있는 그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 길 자체가 차량이 올라갈 수 있게끔 다 길을 닦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관광자원화 시킨다 그러면 저희 상면에 그리고 가평에 관광자원으로서는 정말 손꼽히는 그런 둘레길을 만든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포부로 해서 도로 이정표 그거를 종합 안내판을 해서 앞으로 상면이 어떻게 둘레길로 해서 같은 공간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 종합 안내판을 만들려고 했는데요. 예산이 750만 원 썼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가지고 정말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750만 원 가지고는 폭 2m, 3m짜리 종합 안내판 하나밖에는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돈이 아니다. 적어도 5, 6m 이상 경과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는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정말 예산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선회를 했냐면 도로 이정표를 그냥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 단위로 해서 마을 회관에서 출발을 해서 그 마을 10분 내외로 산악 둘레길을 올라갈 수 있는 도로 이정표를 만들려고 했는데요. 이것 또한 750만 원 가지고는 몇 개를 못 만듭니다. 그래서 최정영 의장님 계시고 양재석 의원님 계시고 저 임강현 의원님 계신데 아까 정말 멋진 말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산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그 예산 주시면 상면 문화관광가에서 100km 되는 그 도로를 정말 관광 자원화로 몇 년 안에 만들어 놓겠습니다. 하여튼 뭐 예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주실 건가요? 가평에가 산지 비율이 83.5%인데요. 이제 평지에는 관광할 거, 뭐 개발할 거 다 됐습니다. 지금은 산지가 아니면 관광 자원화를 시킬 수가 없어서 상면은 아마 퍼센테이지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관광 자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가평의 상면에 외지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곳을 만들려고 정말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관광 지도 제작 작업인데요. 이거 뭐 649만 원이죠.
근데 더 놀란 건 내년도 예산을 좀 이따 보실 텐데 여기에서 늘려주시는 게 아니라 더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붕괴를 해서 못 나가게 하신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 리플렛 사업이 뭐냐면 제주도 같은 데 가시면 이렇게 공항에서 이렇게 이런 거 주잖아요. 네, 이렇게 주는데 지금 요게 이제 가평군에서 지금 제작을 한 겁니다. 요거 보시면 아주 간단하죠. 몇 개 되지도 않고 상면은 뭐 관광지가 없기 때문에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는 정말 상면에는 오고 싶은 마음이 없겠다. 그래서 저희가 각 뭐 역사라든지 관광객들이 많은데 상면을 정말 와보고 싶은 곳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리플렛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상면에는 음식점이 허가받은 업소만입니다. 허가받은 업소가 총 197개가 있고요. 음식점, 휴게 음식점 해서. 그리고 숙박업이 28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영장이 39개가 돼 있고, 그래서 총 516개의 영업 허가를 받은 곳이 관광자원화로 지금 등록이 돼 있어서 장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뭐 주요 관광지라든지 농산물 판매장, 그 다음에 뭐 문화재 이런 거를 하면 아마 한 550개소 정도는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합니다. 예상을 하는데 지금 요 649만 원 가지고는요, 이 군청에서 보니까 요거 그냥 의뢰해서 만드는 이거 인쇄비 이런 것도 아니고요. 요 아무것도 아닌 거 요거 만드는 그 의뢰 사업만 위탁을 준 게 1,000만 원 이상으로 준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만드는 건 정말 뭐 간단합니다. 이런 거가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649만 원 가지고 한 550개소를 전부 넣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 가지고는 이 지면 가지고는 쓰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돈이 지금 무지무지 많이 필요한데 저희가 이 일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실마리를 풀어서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신 분이 저희 문화관광부가 이제 아주 귀중한 원석이십니다. 저기 최원준 위원님 한번 일어나시지는 못하세요. 약간 다리가 불편하셔서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예, 저분이 지금 감사도 없이 이 리플렛 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속 작업 중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지금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상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전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면 단위에서 이런 리플렛 사업하는 거는 아마 전국에 최초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서부터는 각 역사나 뭐 주요 관광지나 이 관공서에 가시면 저희 리플렛이 이제 배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아 이렇게 만들어진 리플렛이구나. 정말 돈을 많이 줘야 되겠구나. 깎지 말고 더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너무 길어서 다음부터 넘겨주세요. 예, 그 보십시오. 아까 750만 원이었는데 696만 3천 원 깎였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예, 또 깎였습니다. 이거 가지고 사업 못합니다. 네, 김구태 국장님. 네, 저희 상면에 정말 일할 수 있게끔 열정이 있을 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작곡을 합창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왜 진행하게 됐느냐? 아마 2019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가평군 소년소녀 합창단이 카네기홀에 가서 공연을 했어요. 예, 그거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 이제 그게 됐을 때 정말 한국의 시골에 그 시골 중에 더 시골인 가평군에서 애들이 카네기홀에서 공연을 했다는 그게 뭐 대서특별히 된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가평군에서도 상면이 손가락 뒤에서 꼽히는 시골입니다. 여기에서 악기를 다룰 줄도 모르고 음계도 볼 줄 모르고 악보도 볼 줄 모르시는 분이 자기 목소리 하나 좋다고 이렇게 자부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아마 뭐 카네기 홀까지는 못 가지만 문화예술회관에는 가서 저희가 공연을 할 수 있게끔 정말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돈 많이 주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창호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바쁘실 텐데. 그럼 대답해 주세요. 인사는 가야지. 가야지.
주셨죠? 네, 기억합니다. 대답 주셨어요. 대답 기억할게요. 기억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리 정돈해 주시고요.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올해 국민의 날 도민상을 받으신 분, 우리 장천선 위원님께 먼저 박수 한번, 축하의 박수 한번. 장천선님께서 2023년도 상면 주민자치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상면 주민자치회 장천순 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빈자리가 많이 이제 생겼네요. 네, 썰렁하지만, 네, 다운이 됐다고 하면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파이팅! 2023년도 주민자치 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영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상호 간의 협력으로 주민단체들이 플랫폼 역할을 하며 주민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게 하는 주민자치회 확립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올바른 의제 발굴을 위한 주민자치력을 향상시키며 정기적인 회의 문화를 정착하여 민주적 의사 결정을 통한 소통하는 주민자치회를 만들겠습니다. 울리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두 번째, 2023년도 자치 계획의 실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과별 자치 계획과 세부 계획 및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자치 사업 계획의 빠른 실행을 위한 민관 상호 협력을 구축하여 변화된 주민자치회를 홍보하고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며 주민자치회 박람회 참석과 우수 사례 지역 벤치마킹과 전문가 초청 강연 등을 통해 주민자치 역량을 향상시키고 역량 강화를 통하여 주민자치회 분과별 워크숍, 전체 워크숍을 통한 의제 발굴, 토론 문화 훈련을 실행하겠습니다. 또한 연내 이장협의회 등 직능 단체와 활발한 협력을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 2024년도 자치 사업 계획의 수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분과원을 추가 모집하고 연내 다양한 인재를 영입하여 최대한 많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치 계획을 수립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주민총회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분과별 총회 준비 역할을 실행하겠습니다. 1월을 시작으로 지역조사 의제 발굴, 설문지 제안서를 바탕으로 지역의제 목록 작성을 통하여 자치계획 수립에 따른 지역의제 검토 공유를 마친 후 9월에 자치계획안을 결정하고 10월에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끝으로 11월에 주민총회 평가회를 실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자치사업 계획의 수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상면 주민자치 분과별 마을 자치사업 실행에 대한 성과 보고와 2023년 마을 자치사업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자치기획분과 김재영 분과장님의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면 주민자치회 기획분과장을 맡고 있는 김재입니다. 사실 이 기획분과라는 게 참 어려운 분과입니다. 그래서 뭘 할 건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이 기획분과는 우리 지금 두 개 분과를 도와주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잘 진행가도록 도와드리고, 새로운 의제가 뭐가 있을까 하는 걸 저희가 이제 찾아주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 상면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의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는 게 이제 저희 기획분과 활동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처음 우리가 이제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과연 이 상면의 주민자치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나? 우리 이제 그 회장님이 전체 목표나 방향은 잘 얘기하셨어요. 뭐 플랫폼을 만들자, 의제를 잘 발굴하자, 그 직능단체들하고 협의해서 하자. 좋습니다. 그럼 뭘 할 거냐를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자원을 갖고 있냐는 겁니다. 보통 이제 경기도나 그 다른 주민자치회도 다 마을 자원이라는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이 뭐냐에 대해서 주민들이 명확히 인식을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두리뭉실 넓게들 자원조사를 해서 뭐 문화재가 뭐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사를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는 어떤 자원을 갖고 있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현안 과제가 뭔가를 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작년도에 우리가 그 사업 계획을 냈고, 두 번째는 환경 문제에서 어느 마을인지 가장 큰 게 불법 쓰레기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쓰레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은 그 마을의 환경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상면이 우리가 보통 이제 재건축 아파트에 가면 깨끗한 마을이 돼갖고 쓰레기 처리도 굉장히 아주 현대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갖고 이제 올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고, 전반부에는 이제 현지 답사라든지 그런 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 5분 정도나 10분 정도 내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했던 거는 결국은 1사업은 상면 마을 계획을 위한 자원 및 현안 과제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마을 주민들이 상면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어떤 마을에 가면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원주민, 이주민, 와서 사업하는 사람들. 이 세 주민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상면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뭘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일단은 원주민일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터에 와서 하겠다는 사람은 이주민인데, 원주민과 이주민 간에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이든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원 및 현황 과제 조사는 여러분들이 마을을 이해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안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 이제 그거 말을 할 거고요. 쓰레기 실태 뭐 감수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상면 마을 계획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대부분의 국가나 경기도나 군에서 수입하는 거는, 국가는 도 단위, 그 도는 시나 군 단위, 군은 면 단위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고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공위성을 보면 국가가 보일 것이고, 비행기를 타면은 한 도 정도는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마을 계획이란 것은 마을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계획을 세워줘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도 아까 우리 그 관광분과에서도 예산 달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왜 상면에 인도에다가 그런 관광루트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감을 못할 겁니다. 근데 그걸 왜 그러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공무원이나 하는 정책하는 사람들이 면의 리단이라는 걸 들여다보질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리단위를 봐야 됩니다. 상면이라면 저 지도에 나오는 식으로 14개의 행정리를 갖고 있고 행정리와 법정리는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행정리라는 것은 행정상의 법정리를 분할해 줘 갖고 뭐 1, 2, 1이 이렇게 만들었을 때 전체 우리 그 상면에 사시는 분들이 5,637명이 작년만 현재입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한 3,226세대가 14개 리에서 살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뭐 토지 보면은 리별로 면적이 뭐 어떤 데는 넓은 리도 있고 작은 리도 있고 하여튼 쓸 수 있는 가형 토지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고민을 해봐야 될 거는 지금 우리 상면 같은 경우는 외지인들이 와갖고 여기저기 많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고 우리 주민이 실제로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개발 사업은 결이 다릅니다. 우리는 공공사업을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개발 사업을 해갖고 부동산 개발을 하고 돈을 벌고 나가지 할 사람들이고 실제로 상면에 얼만큼 도움이 될 건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 상면에 있는 우리 주민들은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업이 우리 그 상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거에 대해서는 거의 고민을 못할 겁니다. 자, 다음.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 그 관광분과에서 그 둘레길 여러 가지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공공자원은 마을길입니다. 여러분들 그 집원해갖고 무슨 리 무슨 몇 번 길 이렇게 길 나왔을 때 그게 바로 마을길입니다. 그게 옛날에 우리가 공간 단위 했던 거를 길 단위로 만들어줘 갖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그 공간을 쉽게 인지해서 만든 게 지금 우리가 하는 마을길인데 각 리별로 여기서 이제 로라는 거는 뭐냐면 지역 간 도로를 해갖고 관통해 가는 도로고 길이라는 거는 전부 다 마을 내에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자원이냐? 실제로 여러분들이 활동할 때 모든 기반이 되는 게 이 마을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 우리 마을 주민들이 제일 고민할 거는 우리 마을길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지금 보면은 텅텅 빈 길에 화물차나 다니고 어떤 때는 뭐 승용차나 다니고 관광객들 차나 왔다 갔다 그러는 정도지 여기서 어떠한 활동이나 마을 활동이 일어나는 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그 다음에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자연 환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은 우리 그 상면을 둘러있는 산이 이게 600m 이상 되는 산만 7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도봉산이 몇 미터인지 아세요? 680m예요. 남산이 360m고 인강산이 360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산은 상당히 자연환경뿐만이 아니고 관광자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산이 한 7개가 있는데 지금 쓰는 거는 충령산 정도고 서리산은 저 남양주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뭐 서리산 축제 정도, 철쭉 축제 정도 하는 걸로 쓰고 있는데 이 산을 어떻게 연결시켜 가자는 거는 아까 우리 그 인도가 100km인데 그 인도를 통해서 연결해 가겠죠. 그럼 여러분들 기리산 종주하는 게 100km가 안 됩니다. 남원에서 저 함양 쪽으로 넘어갈 때 우리가 종주하는 게 100km가 안 되는데 이 7개 산을 잘 연결한 우리가 종주를 만들어낸다면은 그 대단한 관광 자원이 그러니까 기반이 되는 거죠. 그런 자원을 쓸 수 있을 거고 또 중요한 건 조동천입니다. 이 조동천인데 물론 이 조동천뿐만이 아니고 위치에 물골도 있고 몇 군데 개천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금
하천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조용천이 있고 여기에 또 여러 가지 기류가 있는데 우리 인터넷에 나와 있는 조동천 사진 여러분 보셨죠? 안 찾아보셨죠? 이렇게 멋있는 사진 하나도 없어요. 이거 내가 조동면에 그 돌달에서 찍은 사진, 우리 상면 보고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멋있어요, 조동천. 이건 이제 어떻게 쓸 거냐는 거고, 특히 조동천에 지금 가장 우리가 자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골프장 2개를 돌아가고 저 사계절로 내려가는 돌아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우리가 이제 자원화해서 어떤 관광 자원을 하려고, 관광 자원이 되든 주민들의 어떤 건강이나 그 복지를 위해서 쓰든 간에 하여튼 요 조동천 요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지역인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어떻게 자원할 거냐는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들 그 조정면 사무소 앞에 요새 그 데크 놓는 거 보셨죠? 네. 제가 그거 깜짝 놀랐어요. 왜 우리 상면은 이런 사업을 못하지?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 제가 이제 가서 볼 때는 한 1.5m인가 1.2m인데 요거 한 1m만 더 늘려주면은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같이 다닐 길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청평 저기서 출발해가지고 상면으로 자전거로 들어올 수 있는 우리가 루트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었고, 제가 이제 딸내미가 과천에 있어갖고 양재천을 자전거로 가봤는데 적어도 그 정도 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는 좀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많이 생각해야 될 자연 환경이 우리는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마을회관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그 마을회관 그러면은 저처럼 노인네 연로한 사람이 가서 앉아서 그냥 그 쉬는 공간에서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그 마을에 가면은 마을회관에다가 어린이집 놓은 데도 있고 마을회관에다가 게임장 만든 데도 있고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그 상면의 마을회관을 쭉 가서 보면은 굉장히 침체돼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땅은 마을을 갖고 있는데 집은 군이 지어주다 보니까 굉장히 옹색하게 모든 게 계획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그 마을 자치회에서 고민할 거는 이게 진짜 이제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역참이죠, 역참. 우리 옛날에 얘기하면 말 타고 쓰는 역참을 이걸 어떻게 갈 거냐 하는 때 이 마을회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을회관과 아까 우리 마을길을 연결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고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 준다면은 그게 마을 주민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그 자원이 될 뿐만이 아니고 관광객들을 끌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관광에 대해서도 다음에 이제 고민해봤지만 머무르는 관광이 아니면은 앞으로는 그 마을의 수익이 창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머무르는 관광이라는 뭐냐면 여러분들 제주도에 한 달 살아보기, 일주일 살아보기, 2주일 살아보기 하는 그런 머무르는 관광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오는 목적은 뭐냐? 제주도 둘레길도 돌아보고 제주도에서 어떤 뭐랄까 이렇게 생활을 해보면서 제주도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그 상면도 이런 자원을 활용해 갖고 머무르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이 한 일주일 여기서 머물면서 요새 재택근무 많이 하는데 재택근무하다 가면서 마을에서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면은 이게 수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의 중요한 플랫폼이 마을회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각 리별,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크게 보는 거고,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12월 말까지 이제 전체적인 우리 자원조사 보고서를 쓰면은 리별로 이렇게 만들 겁니다. 리별로 어떤 도로가 있고, 마을회관이 어디 있고, 어떤 그 자연자원이 있고 하는 거에 대한 맵을 만들어 거고, 그 맵을 통해서 이제 우리 관광 그 분과에서 생각하시는 그런 마을 작고 얘기라든지
마을 소개라든지 어떤 그거를 이 바탕 내에서 만들어 주면은 비별로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상면은 다른 그 면에 비해서 이 가평군 자체는 그럴지 모르는데 리 간의 거리라든지 리가 갖고 있는 조건이 상당히 다릅니다. 제가 이제 다음 보시면은 이 마을의 현황 과제가 뭐냐를 저번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지금 꽤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고 리장협의회에서 도움을 주셔갖고 리장님들이 많은 자료를 모아주셔갖고 제가 과연 내년도에 우리가 태클할 수 있는 마을 과제를 뭐가 있을까라고 봤더니 우리 분과 만든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 자 보시면은 일자리 창출 사업이 상당히 많고 제일 많은 게 뭐냐 주거환경과 공공시설 개선이에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의 복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공동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일자리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은 우리가 상면 전체를 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고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제 만든 보고서를 보면 깜짝 놀라실 건데 리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상록리인가 저 물골길 올라가는 데까지 가보시면은 진짜 여기는 오지예요, 그렇죠? 근데 인천이나 행연리 저기 아침그 수목으로 가는 길은 웬만한 도시 규모가 같아요. 굉장한 지역 간 격차가 심한 데가 이 상면입니다. 그래갖고 마을마다 현황 과제가 다릅니다. 근데 이거는 군이 절대로 못 만들어줘요. 군은 면 이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치회에서 각 리가 갖고 있는 현황 과제 중심으로 마을을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를 내년도에 고민을 해야 되고 그거는 자치회의 기획분과만이 하는 게 아니고 자치회 각 분과 플러스 여러분들 자치위원들 분 플러스 리장회 각 마을 단체가 같이 협업을 해갖고 진짜 그 3년이라는 그 우리 면 단위에서 각 리별로 어떠한 현황 과제를 앞으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간 추진해 가자는 과제를 빼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지방자치가 2000년도에 출발해갖고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자치 관련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 행복데이 같은 경우도 이미 우리 자치위원회일 때부터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더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는 문제하고 새로운 사업이 뭘 거냐는 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한번 같이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자원조사와 현황과제 조사고 다음 이제 빨리 이제 넘어갈게요. 쓰레기 문제입니다. 이 쓰레기 문제도 저희가 그 처음에는 현장 조사해보고 뭐가 있냐고 사진 찍어보고 여러 가지 하다가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들이 어떻게 인식할 거냐를 갖고 다시 저희가 이장님들한테 도움을 받아갖고 각 리에 20명 그러니까 보통 200명 정도 가구가 살기 때문에 20세대 정도만 조사했다는 건 거의 10%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 뭐랄까 그 응답 확률이 높은 질문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쓰레기를 어디다 버리냐 했더니 가장 많이 버리는 게 외지인들이에요. 자동차 타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주민들이 버리는 건데 하여튼 불법 쓰레기를 갖다가 외지인들이 갖다가 막 버리는 거예요. 특히 자동차에서 도로변에 그 다음에 마을길 산책로 그 다음에 주민 영업장 앞에 그 다음에 본인이 거주하는 주민에서 사실상은 주민들은 그동안에 그 군이나 이런 데서 쓰레기 처리해서 분리수거하세요 뭐 하니까 많이 대두가 됐는데
실제로 외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쓰레기를 갖다 막 버리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버리냐도 역시 결국은 지나가는 자동차 운전화 탑승객이 줄어버리는 거예요. 창문 열고 던져버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년도에 우리가 현수막도 붙여야 되고 불법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판플렛을 돌릴 때 가가호 방문해서 돌려서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자동차 타고 가는 사람들은 조될 문제가 생길지도 몰라요. 하여튼 그런 면에서 누가 버리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다음. 그 다음에 종류가 뭐냐 하더니 대체적으로 일반 쓰레기입니다. 태울 수 없는 것 특히. 이게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앞으로 상당히 골치 아픈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요. 시간이 많지 않아갖고 그 다음에 이제 불법 쓰레기가 투기되면 어떻게 되느냐 상당히 바람직한 대답이 나왔어요. 왜냐 처리되고 있다가 40% 아주 잘 처리하면 46.6%가 잘 처리되고 있는 것 같다는 거고 안 되고 있다는 게 한 50% 좀 넘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면이나 군에서 나름대로 불법 쓰레기가 던져지면은 처리하고 있는데 절반밖에 안 되는구나. 50% 어떻게 할까? 근데 다음에 우리 숙제죠. 그 다음에 자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대부분의 여기서 보면 CCTV 설치하자, 단속 범칙금 부자하자, 소극장 설치하자 이 세 가지가 많고 놀랄 만한 자체 처리 부분입니다. 사실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자동차에서 던지고 그 다음에 그 외주인이 던지는 부분에 대해서 CCTV 설치를 해갖고 적발하기도 어렵고 할 수 있는 효율성도 떨어지고 단속해서 범칙금 분과하는 것도 그렇게 녹록치 않고요. 특히 이제 이 소각상 설치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리에서 집중적으로 제한한 게 있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 다음에 자체 처리 부분이 한 24%가 나왔는데 그럼 자체 처리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은 내년에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부분을 갖고 좀 더 내년도에 한 번 더 설문조사를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요즘 현재 우리 쓰레기 처리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제일 많이 하는 게 마을길에 설치 쓰레기 처리 시설에서 제일 많이들 하고 있고 집 앞에 그 다음에 마을에게 있는 공동 처리장인데 아마 이렇게 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처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디가 적합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쓰레기 중에서 어디에 물어봤더니 여기 퍼센트가 빠졌지만 하여튼 도로변에 해달라는 게 제일 많았어요. 이거 지금 아마 줄어들면서 빠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집 앞에 해달라 그 다음에 마을회관 같은 데 해달라 그러는데 실제로 지금 마을회관 같은 데 잘 돼 있어요. 근데 가장 지금 주민들이 불만인 것은 충분치 않다와 그 다음에 규모나 너무 작다. 용량도 작다는 게 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거 아마 국가에서는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쓰레기 문제가 각 마을에서 심각하니까 정부나 도나 군에서 아까 얘기한 그런 쓰레기장을 설치하고 하는데 그게 과연 그 마을의 쓰레기 문제를 처리하는데 적정하냐는 거는 좀 우리가 피드백 해갖고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다음 다 끝났죠 이제 한 번 더 넘어가 됐어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1년 동안에 우리 기획국가위원들하고 우리 자치회 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위장 여러분들이 그 도움을 주셔갖고 이러한 조사와 이러한 걸 해봤는데 자 내년도는요 언제 내년이면 바로 오지만 뭘 할 거냐 결국은 마을자치 사업을 이제 과제를 발표를 해야 됩니다. 내년에. 그래갖고 뭐 사업비 820만 원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제가 이제 우리 회장한테도 얘기 드리지만은 웬만한 마을에서 마을 계획을 하나 세우려면은 억대 비용이 드는 겁니다. 월매가. 여러분들 지금 국면에 마을 계획 세울 때 있는 거 보셨죠?
그 제가 볼 때 한 2, 3천만 원 주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지금 마을이면 820만 원 갖고 하자고 그러는데 내년에 아마 설문조사도 한두 번 해본다면 설문조사 하는데 우리가 조사비 주고 하면은 한 번 하는 140만 원 조사비만. 인쇄비는 뭐 내 인쇄기 갖고 해서 뭐 했다 치지만 그렇게 치면은 사실 820만 원 갖고는 모자르긴 한데 여러분들이 자원을 해서 도와준다 한다 그러면 억지로 한번 해볼 만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아까 우리 불법 쓰레기 문제인데 사실상 이번 계획에서 우리는 정부한테 좀 용량이 크고 제대로 되어 있는 쓰레기장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내년 우리가 사업 계획을 하면서 좀 더 구체화한 다음에 이용하는 걸로 하고 내년도에는 일단은 버리는 거를 한번 막아보자. 그걸 해갖고 이제 우리가 현수막 설치 및 전단 배포로 하는데 한 280만 원을 주시겠다 그래서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내년에도 제가 볼 때 쓰레기에 대해서 설문단을 같이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억지로 해서 한번 해보기로 하고 자치분과는 이걸로 끝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재영 자치교육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사업과 윤준수 총무님께서